옛날 어른들은 아이는 낳아 놓으면 알아서 큰다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독박 육아, 골드맘, 라떼 아빠, 랜선 이모, 에잇 포켓, 육아 출근, 육아 퇴근 등 요즘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웃지 못할 육아 신조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육아는 한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그 이상이 되었죠. 그렇다면 2017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이란 그리고 육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금껏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린 육아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우리 엄마는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저 때문에 항상 지쳐 보이고 가끔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속상해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이렇게? 됐어. 가자. 연년생 아이 둘을 둔 김지영 씨. 직장을 다니다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째. 신입 엄마에게 두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죠. 세 살 된 첫째 윤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요. 종일 두 아이를 혼자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첫째 낳고서 그때는 좀 요령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첫째 때는 다 첫 아이가 처음이겠지만 저 또한 처음이었기 때문에 계속 안고 다니다 보니까 허리에 디스크 3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친정 엄마의 좀 도움을 받아서 애 맡기고 병원 다니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8개월 된 둘째 윤지는 잠시라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둘째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지영 씨. 이럴 때 누구라도 옆에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지금은 아직은 껌딱지일 때라서 조금 윤우처럼 이제 첫째처럼 괜찮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녀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까요? 오전 8시 25분 첫째 윤우 어린이집 등원시키기. 오전 11시 청소 빨래 등 밀린 집안일 하기. 오후 1시 둘째 윤지 낮잠 재우기. 오후 4시 하원 시간에 맞춰 첫째 윤우 데려오기.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네요. 몸이 뭐 한 4개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두 명이 한 명한테 한 명 온전히 정성을 쏟아 부어도 저는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두 명이 생기다 보니까 휴식이라는 건 정말 삶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지영 씨는 집 앞에 마트에 가더라도 아이 둘을 언제나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은 살 엄두도 못 낸답니다. 네. 이거 거 같은 거는 좀 잘 못 사게 되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도 네, 좀 가벼운 것들 위주 그리고 급하게 먹을 것들 위주로 좀 가볍게 사는 편이에요. 아이고. 제주살이 3년 차.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한 결정이었는데요. 사실 남편 따라 왔거든요. 결혼하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이주하면서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사랑이 뭔지 막 이렇게 너무 남편이 좋아서 무작정 회사 그만두고 따라왔긴 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주에 둥지를 텄지만 아무 연고 없는 이곳 생활은 생각처럼 쉽진 않았죠. 특히나 속마음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기다리동안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뜻한 말도 좀 듣고 싶고 좀 위로의 말도 듣고 싶은데 남편은 또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됐을 때 싸움이란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혼자 가서 어디 가고 싶었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혼자 공원을 떠돌다가 그냥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남편 하나만 믿고 제주도에 내려온 그녀. 이곳에서 가정을 일구고 보석같이 귀한 두 아이를 얻었지만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 누구예요? 결혼 전 아나운서와 리포터 일을 하며 종횡무진 바쁘게 살았던 지영 씨.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걸 그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다 보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진다는데요. 한 명은 기르면서 직장 다니기 쉽지만 두 명은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출산을 하러 다시 가야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너의 빈자리는 다시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너가 출산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두면서 점점점 저랑 좀 일은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 육아가 버겁다는 것을 알지만 남편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 심란한데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육아휴직 같은 거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뭐 진지하게 안 해본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거나 회사에서는 뭐 아무리 뭐 육아휴직 뭐 활성화 됐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회사 쓴 사람 아무도 없고 남자가 심지어 여자도 내가 알기로는 없어. 힘든 아내에게 오늘 더욱더 미안한 남편. 부부는 서로에게 위로받으며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지금 저에게는 엄마, 아빠나 다름없죠. 저는 나가서 마구 뛰어놀고 싶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도 지금 제가 믿을 건 이 두 분밖에는 없어요. (50이) 넘어 또다시 육아를 시작한 서혜자 씨. 벌써 5년째. 딸의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녀는 요즘 유행하는 조부모 육아 중입니다. 공주님 일어났어요. 아야. 알아 일어났어. 얼만큼 좋아? 기분이 얼만큼 좋아? 몰라? 곰돌이하고 놀아. 우리 빠빠 해줄게. 손주들이 아침밥을 먹는 동안 준비물을 챙기는 서혜자 씨. 수 독특하다. 어째 책 하나도 안 읽었구나. 독특하다 못 썼네. 아이고 벌써 30분이다. 일어나. 30분. 할머니는 애가 타는데 손주들은 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죠? 맨날 전쟁이면 아침 되면은 안 더울 때 되면 더워가지고 애들하고 펼치면은 그래도 아침에는 밥을 조금이라도 먹어줬네요. 오늘 좀 먹었던 거예요? 좀 먹은 거예요 아침에는. 한창 뛰어놀 손주들을 돌본다는 게 쉽진 않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그래도
서울에서 일하는 딸을 생각하며 힘을 낸다는 애자 씨. 솔직히 안 힘들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힘들죠. 초대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목이 아프면은 안 일어나서 집 맞고 다리에 무릎 아프면은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둘째는 조금 이력이 생기더라고.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둘째째는 그렇게 아픈 데는 없었는데 첫째 때는 제가 많이 아팠어요. 손주들에게서 해방된 오전. 이때가 애자 씨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잠시나마 육아에서 벗어납니다. 소파에 엉덩이를 붙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밀린 집안일을 다시 시작하는 애자 씨. 특별히 아이들 옷은 손빨래를 합니다. 애기들 옷은 아직까지 손빨래했습니다. 큰애가 아토피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는 괜찮은데 아직 세탁기에 한 번도 안 빨아봐서 손빨래를 못했어요.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신경이 더 쓰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더 조심스럽다는 애자 씨. 할머니가 키워서 다르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마음을 쓴다고 합니다. 많이 틀리죠. 이게 엄마들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애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케어를 하고 이렇게 뭐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다른 엄마들 어떻게 키우나 이렇게 엄마들끼리 공유를 하는데 할머니다 보니까 그 엄마 젊은 엄마들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는 방식이 맞나 싶어서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만 해주니까 어디 가서 알아볼 데가 없어요. 그 무슨 색이야? 손주들을 돌보기 전만 해도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던 애자 씨 부부. 그러나 손주를 키우면서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는 일이 하나 둘 생겼습니다. 알아도 오빠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조이, 알았지? 네, 응? 아이 착해. 파이브. 말로만 내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근데 알았지? 애들 엄마를 할 때는 알았지? 따끔하게 좀 혼을 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하고 이렇게 애들이 버릇 없으면 엄마 아빠가 잘못 키웠나 보다. 그래. 손주들 말이라면 꿈뻑 죽는 남편. 하지만 혼날 건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칠 건 정확하게 가르치자는 게 애자 씨의 주장인데요. 하고 있는데. 당신은 손주들이 마냥 예쁘기만 한 할아버지에게는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알았어. 내가 뭐라 할 구유 없는데 지금 자꾸 뭐라 하면 되나? 여기는 뭐 있어야죠? 손주들과 한 차례 씨름을 끝내고 밤늦은 시각. 드디어 육아 퇴근을 준비하는 애자 씨. 오늘도 정말 긴 하루였는데요. 천사 같죠? 잠드는 거 보면 이게 어느 별에서 왔나 싶고 마냥 이쁘고 말썽 피울 때는 미흡기도 하지만 이쁜 게 더 많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주가 왜 더 이쁜 줄 아나? 왜요? 내 새끼 속에서 나온 새끼라서 더 이쁘대요.